오늘도 집에서는 난리가 납니다. 집중 안 해! 방금 전에 이거 다 맞았잖아. 할 수 있잖아. 그 사이에 까먹은 게 말이 돼?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 거야? 이거 제대로 안 하면 오늘 밤 샐 거야. 알았어? 다 끝날 때까지 밥도 먹지 마! 엄마의 말에 아이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엄마는 너무 화가 난 나머지 아이의 등짝까지 때리면서 소리를 칩니다. 뭘 잘했다고 울어! 울지 마! 안녕하세요. 분당강사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내용은 이제 초등학교 2학년이 된 하림이네 집 이야기입니다. 일주일에 3번 가는 영어학원에서 단어 시험을 보는데요. 처음에는 곧잘 따라가던 우리 하림이가 요즘에는 부쩍 단어 외우는 것을 힘들어해요. 이만저만 스트레스가 아닙니다. 하림이 엄마는 속이 새카맣게 타들어가죠. 오늘도 단어 외우기를 하는데 얼마 전까지 외웠던 단어도 버벅버벅 되기 시작합니다. 영어학원 담임 선생님은요, 연락이 와서 가정에서 조금 더 꼼꼼하게 해야 한다고 말을 해요. 학원을 많이 다니는 것도 아니고 국어, 수학, 영어 뭐 남들이 다 하는 정도죠. 거기에 줄넘기, 피아노 정도 시키는데 뭐가 이렇게 바쁘고 할 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학교 끝나고 학원 갔다가 학교 숙제, 학원 숙제 끝내고 나면 어느새 밤입니다. 특별히 많이 하는 것도 잘하는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게 맞는지 애도 엄마도 스트레스를 받아요. 다들 이만큼은 한다는데 우리 애는 왜 기본도 못하는 걸까요? 이게 직업인 제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제대로 된 기본을 쌓는 게 원래 가장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대충 건너뛰고 남들이 하는 대로만 흉내를 내면서 따라가다 보니까 대입에 실패하는 학생들이 그렇게 많은 거라고 봅니다. 대부분이 하는 방법이 맞다면 대부분 입시에 성공할 겁니다. 하지만 잘 아시다시피 대부분 입시에 실패를 하죠. 그렇다면 그 대부분 남들 하는 정도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의 결론입니다. 아이 공부를 지도하면서 하지 말아야 할 한 가지는 뭘까요? 딱 한 가지. 화내기 금지입니다. 이게 진짜 중요하죠. 초등학교 때는 특히 저학년 때는요, 진도는 하나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공부 습관을 바르게 잡아주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죠. 아이가 공부에 대해서 부정적인 감정이 많으면 공부 습관을 잘 잡기가 많이 어려워요. 힘든 과정도 있지만 이걸 잘 넘기면 느껴지는 성취감 같은 긍정적인 감정을 느끼게 하는 게 중요하죠. 초등 1학년, 2학년 공부가 뒤처져 봤자 얼마나 뒤처질 것이며 앞서야 얼마나 앞설까요? 교육열이 높은 지역은요, 7살부터 중력, 오주인 이런 걸 영어 단어로 배우고 시험도 보더라고요.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단어를 영어로 모르면은 뒤처지는 건가요? 어떤 선생님께서 공부정서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저는 참 좋은 표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진짜 맞거든요. 공부정서가 한번 안 좋아지면 회복되기가 무척 힘듭니다. 공부를 할 때 공포 분위기, 스트레스를 받은 아이들은 후에 공부를 떠올리기만 해도 싫고 안 좋은 기분이 듭니다. 공부를 시작하기도 전에 질리는 거죠. 이런 상태가 지속이 되면요, 당장은 효과를 볼 수 있지만 학년이 올라갈수록 부작용이 심각해질 가능성이 높아지죠. 이 부작용도 대표적인 케이스가 있어요. 제가 가장 좀 힘들어하는 경우인데요, 무기력한 상태입니다. 혼도 내보고 달래도 보지만 어떤 말에도 무반응이에요. 이해력이 막 떨어지거나 아예 못하는 것도 아닌데 의욕이 1도 없어요. 질문도 없고 딱히 반항하는 것도 아니면서 반응도 없죠. 고등학교 선생님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학생들이 바로 이런 학생이죠. 특히 수학에 많습니다. 어릴 때부터 미친 듯이 진도를 빼고 이해가 안 가는 상태로 어려운 문제를 하루에 6시간씩, 7시간씩, 10시간씩 잡아놓고 시키다 보니까 나중에는 수학이라는 과목만 떠올려도 울렁증이 생기는 겁니다. 이 울렁증이 심해지면 결국 수포자가 됩니다. 초등 고학년이 되면 40%가량이 수포자가 되고요. 고등이 되면 50% 이상이 수포자라고 하니까 얼마나 수포자가 많은지 알 수 있으실 겁니다. 진도에 대한 조바심을 내려놓고 재학년 진도에 맞춰서 아이를 지도하시면 사실 이렇게까지 화날 일이 많지 않아요. 재학년 진도는 이해하기 어렵지 않아서 아이가 곧잘 따라옵니다. 칭찬도 듬뿍 해주면서 나름 즐겁게 해나갈 수 있어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자신감도 생기고 성취감도 생깁니다. 공부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이 자리를 잡으면 이 생각을 바꾸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이 상태로 고등학생이 되면요, 이것이 얼마나 큰 문제가 되는지는 제가 매일 겪고 있기 때문에 누구보다 잘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이를 지도하면서 화가 날 것 같고 감정이 절제가 되지 않을 것 같으면 차라리 아이를 직접 지도하지 않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초등 저학년 학생이 재학년 진도보다 빠른 학원을 다니면서 숙제에 버거워하고 힘들어한다면은 이것은 정신력으로 극복하고 할 문제가 아니고 우리 아이에게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학원 다니는 것을 멈추고 재학년 진도에 맞게 교과서 내용만 천천히 나가면 됩니다. 초등 저학년 학생에게 심어줘야 할 것은 공부를 대하는 좋은 습관과 올바른 태도죠. 학습에서 이거보다 우선되는 가치는 없습니다. 습관과 태도가 바르게 형성이 되면요, 시간이 흘러갈수록 잘하는 학생으로 완성이 됩니다. 습관과 태도는 좋지 않은데 양과 진도로 아이를 몰아세우면 처음에는 빠른 것 같은데 후에 큰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더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